그래서 언론 보도 제가 볼 때 아직은 믿지 마셔라. 방향성마저 틀렸어요. 서초구 거래 보세요. 하락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말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하락폭이 커진 그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은 쉽게 회복 못하고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뭐 유주택자도 전세대출 풀었단 말이에요. 3월 2일 날. 이거는 펌핑해서 투기하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더 크래시 저자시죠?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통위에서 네. 이제 세 번째 연속 금리 동결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제 오르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은 총재도 부동산 단기적으로 불안하지는 않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럼 장기적으로는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할 말이 아니, 없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 워딩을 빨리빨리 해석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 단기의 개념이 어느 개념인지 명시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불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네. 얘기가 뒤에 있는 건데 안 했겠죠? 왜냐하면 또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수장장으로서 그런 표현은 자제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겨야겠죠. 그래서 우리 8.15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 중기는, 장기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 금리 동결이 부동산에 아주 호재라고 보시는 거는 아직 좀 빠른 판단이시고, 그렇다면 중기는 어떨까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중기적으로 미국의 디폴트 부채 협상 결렬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셧다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매번 없다고 보지만 하면서도 트럼프 때도 36일 동안 셧다운 됐잖아요. 그때 48만 명이 해고당하고 그때 주식시장 내려가고 부동산 이거 보고 좀 안 좋았죠. 그럼 미국발 또 그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뭐 헬기 들어오고 뭐 F-16 비행기 들어오고 어젠가는 또 무하마트인가 또 뭐 함락 당했다고 젤렌스키가 또 얘기를 고백을 하고 네.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다 안 끝났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화해 제스처를 약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중국 자체에서 지금 사실 뉴스는 많이 안 나오지만 지금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아신 바와 같이 그 헝다 부도 난지 그리고 부동산 쪽의 뉴스는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는 다 안 다루지만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경매 물건이 뭐 70만 건 넘어가고 우리나라랑 비교해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짓던 거 부시기도 했습니다. 네. 짓던 거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대한민국 수출이 늘어날 거다 그랬는데 전혀 뭐 그런 기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는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불안 요소는 일단 좀 잠재워준 거고 근데 시장이 규제 하나 대처하고 이런 걸로 해서 약간 반등의 기미까지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다, 크지 않아 이랬잖아요. 네. 그 표현을 우리가 같이 잘 복합적으로 의미를 해석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어쨌건 지금 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네.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이 지금 상승, 단기 급매물들을 좀 해소하고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 맞물리면서 아이고 금리 인하할 때도 다가오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일부 분들은. 금리 인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항상 주식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네. 그걸로 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창출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경제학자 객관적인 분들은 그건 아니다.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다. 더 봐야 된다. 이게 주론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급격하게 내릴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금리 인하는 도리어 주택 가격의 하방이거든요. 심리가 터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가 경제가 살아난 상태에서 경제가 회복되니까 금리 인하를 해준다라면 좋은 건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하나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건 2차 배터리 조금 외에는 뭐 비전이 좋아지는 게 저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리 인하가 뭐 부동산 시장에 도움되고 이런 개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뭐 주택가의 좀 상승 반전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부동산에서 발표한 게 서울이 0.03 올랐다고 나왔어요. 네. 10억이면 30만 원 오른 거거든요. 사실 10억에 30만 원 오른 게 의미가 있다 없다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주간 통계가 그 주간 통계를 들어가시면 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팝업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본 통계는 어점점점 하다가 적절하지 않다. 변동성이 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을 막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 그림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노도강인데요. 노원구 막 오른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4주 연속 올랐어요. 그러네. 그렇죠? 4주 연속 올랐는데 강북 도봉은 더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5월 달 들어와서 더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본통이지만 그럼 이 기사는 또 안 나와요. 저 대문이랄까요? 캐치프레이즈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쓰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그리고 노도강 보면 여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또 하나 보면 이제 노원구 실제 거래예요, 이게. 그 기사 나올 때. 실제 노원구의 5월 달, 이게 5월 1일이거든요. 5월 1일에서 5월 24일까지 거래된 거를 제가 점을 다 찍은 거예요. 하락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5월 1일주부터 계속 오르죠? 0.01 이게 믿음이 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이따 절대 까먹지 말고 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해서 요 팩트를 요번 주 저번 주 그러니까 요번 그 5월 3주차 5월 22일 기준으로 발표된 게 서울이 0.03 올랐다고 떴거든요. 네. 4개국 5개국가 올랐다고 지금 뉴스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강남 중심으로 뭐 송파.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강남사고 매매 변동률 이렇게 뜬 거예요. 부동산 데이터로. 네. 근데 이거는 주간이에요. 근데 월간으로 하면 이게 또 바뀝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하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서초구입니다. 5월 1일부터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확대 안 돼도 느낌을 아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brbrx.com인데요. 이게 5월 17일 날 제가 뽑았던 거예요. 네. 서초구가 1, 2, 3, 4주 올랐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실제 거래는 어때요? 빨간 게 다 마이너스거든요. 이걸 보고 이게 4주 동안 올랐다고 통계가 나온다는 게 믿음이 가시나요? 좀 이상하죠. 그러네요. 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국토부 자료. 네. 국토부 자료를 brbrx.com 천재 이 스포츠웨어 분이 재능 기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체크하느라고 하도 통계를 못 믿어가지고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네. 국토부 들어가시면 똑같을 거예요. 17일 기준으로. 22일 기준으로 보셔도 70% 이상의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어떻게 어떻게 도대체 0.03이 오른지를 밝혀야 되죠. 그렇죠. 안 밝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팝업에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변동성이 크므로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써놓고. 여기서 뭐 얘기 더 한 발짝 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이 기자분들이 그 기사가 나오면 부동산원의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처럼 체크를 해야죠. 네. 체크를 하고 물어봐야죠. 기자한테는 전화 한 통 안 오는데요. 네. 저도 드물게 간 전화가 안 나고 제가 몇 번 통화했거든요. 낯설어 하더라고. 문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통화가 하고. 네, 저는 1시간 통화했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마지막에 저번에도 한 말씀 표본을 좀 보내달라 했더니 표본은 저희가 안 보내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 시청자분들이 나머지 판단하시고 그래서 저 말고도 몇 분 전문가들이 주간 통계 없애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간 통계는 맞아요. 월간 총으로 하니까. 네. 그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 제가 볼 때 아직은 믿지 마셔라. 물론 방향성은 글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방향성마저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서초구 거래 이게 보세요. 하락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아니라 강남구도 보시면 느낌이 4주 연속 느낌이 안 들잖아요. 오르락내리락. 네, 오늘 우리 8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보시면 송파구 보세요. 송파구는 그나마 이해가 돼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올라갔다고 해도 느낌이 오는데 아까 서초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동구도 지금 계속 올라간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거래가 보세요. 호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점점 거래량이 줄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예전 거래고 요즘은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잘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그대로 써줘야지 그냥 0.03 10억짜리가 30만 원 올랐어요를 대대적으로 쓴다는 게 공정과 상식에는
맞나요, 대표님? 저는 안 맞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여러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네. 지금 뭐 관악, 금천, 구로, 도봉 이런 쪽들은 오히려 외곽 지역들 여기는 또 하락폭이 커가지고 네, 네. 여기에서 그 연체율, 채무 그러니까 증가하고 예, 있죠. 그다음에 그 세금도 연체하는 맞아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아마 경매물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8.15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죠. 인천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다. 그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쪽 구로, 양천 그쪽에 전세 가격이 빌라도 뭐 2억, 3억, 4억짜리 있고 아파트는 5억, 6억, 7억, 뭐 8억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5, 6억, 7억대인데 목동은 뭐 더 비싸고요. 근데 거기서 경인고속도로나 뭐 저 부천 국도 타고 가면 인천까지 20분, 30분이면 가거든요. 차 막힐 때 10분인데 네. 차 막히면 30분. 그러면 30분 조금 더 출근하는데 거기 새 아파트들 요새 많이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지금 매매가 한 3억이면 32평 살 수가 있거든요. 매매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화곡동에 살고 있어요. 전세로 3억에. 그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 사고 말지. 아, 내 한 번 팔아서 2030, 40은 가능한 거예요. 특히 결혼한 아빠다. 근데 그 새 아파트 인천에 그 한 10만 개가 지금 들어오는 중이니까 그 단지들의 공통점이 뭐냐? 최신식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기들 돌봄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에 새 아파트는 더 비싸고 전세 가격이 네. 중간 오래된 아파트들하고 아파트의 어떤 쾌적성이나 주거의 편의성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가격은 또 싸요. 그럼 만약에 내가 6억짜리 전세 들고 있는데 3억이래. 어쩌면 3억 몇천 좀 매매래. 매매는 마이너스 P래. 갈등하면서 아 됐어 나는 그냥 일단 전세 살래 분양받을래 이러면 전세 3억 2억 5천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돈이 남잖아요 3억 5천이. 네. 그 은행에 넣어도 돈이 튀어나오고 또 다른 거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젊더라도 나이 들면 좀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이동성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구로, 금천, 양천, 강서가 앞으로 내년까지 내년도 인천이 원래 적정 물량이 한 15,000개 되거든요. 근데 45,000, 48,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 거의 3배가 들어왔거든요. 거기다 내년에도 2만 몇천 개가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량이 다 소진되는 데까지는 지금 말씀 주신 하락폭이 커진 그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은 쉽게 회복 못하고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8.15 모니터 시청자 중에 그쪽에 갭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 하셔라. 무리하지 말고. 집을 사시는 분들도 지금보단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내년 연말이나 내년에 가서 사셔도 올라도 지금보다 거의 안 오를 거고 내리면 더 내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6월 달에만 네. 전국적으로 4만 2천 가구가 입주 네. 물량이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만도 뭐 그 5, 6천 세대 네, 그 정도 되니까 엄청나죠. 이건 지금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네.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커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러 번 네. 그 올 다음 여름 가을. 이후에 맞아요, 그 맞아요. 강남의 전세 폭탄, 역전세 역전세 심화될 거다. 심화될 것이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10채 중에 4채 서울 아파트 가운데서 이게 역전세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실화예요. 실화를 해서 뭐 우리 전세 사기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네. 막 발표할 때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바빠서 못 보셨겠지만 그 워딩 속에 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보고서들이 있어요. 네. 저희는 뭐 작년 가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두세 번 말씀드렸잖아요. 올 가을에 강남발 역전세가 시작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하느님가 그쪽 보고서가 나왔어요. 11월하고 내년 1월 사이가 위험하다라고 이제서야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렇죠. 저도 얼추 맞췄네요. 맞다라면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데이터에 근거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시장에 대처하셔야지 지금 뭐 보도상에 급하게 올랐다 막 이런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보수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의외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분위기를 보더라도 네. 무슨 소리야 시장은 이미 오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놓치면 안 돼. 많이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100명이 있는데 한 10명이 그러는데요. 기사가 그 10명을 위주로 쓰니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무슨 30대 이런 영끌족들이 다시 지금 갭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뭐 대출 영업 본부장님 한 두 분 아는데, 보통 은행들이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막 고객 맞춤 컨설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행 창구 가시면 그냥 서류 내세요 이러고서 자기네 거기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고 아예 안 되네요, 딱 그래요. 되면 되네요. 그 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하니까 은행 창구에서 발생하는 그 대출보다 위탁 영업본부에서 대출하는 발생률이 비중이 훨씬 커요. 모든 은행이. 근데 그 팀의 본부장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파리로 나오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끊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끊기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되게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근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교수님, 요즘 이 표현을 그대로 좀 하겠다. 요즘 애들이 다시 펌핑을 하네요.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뭐 많지는 않은데 어제만 2건, 오늘도 1건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뭐냐고 그랬더니 3건이 왔는데 자기가 전세를 한 5억, 6억짜리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전세 대출이 5억까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5억 4% 이자로 준대요. 그러면 2천만 원씩 1년에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럼 2년이면 4천만 원 나가죠. 그렇죠? 4천만 원은 날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면 원래 있던 보증금은 자기가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아까 5억이라 그랬잖아요. 5억이니까 어디서 또 뭐 이금융이든 어디든 해가지고 하면 6억 7억 만들겠죠? 그럼 6억 7억이 있으면 예를 들면 송파구나 강동구가 뭐 20억까지 갔다가 한 뭐 16억, 15억까지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20억 가다. 그러니까 15억짜리인데 그럼 여긴 전세가 10억, 11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전세기호 사둘 수가 있죠. 얘가 나가는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꾸역꾸역 맞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뭐냐? 20억 가던 아파트가 15억이 됐는데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나가는 돈은 얼마야 아까? 5억에 대한 이자 4천이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2년 뒤에 얘가 만약에 17억이 되면 2억을 벌잖아요. 그렇죠. 2년이 지나야 또 보유해서 양도세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기다리고 배팅을 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3년, 2년 뒤에 집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그 팩트 하나만 믿고 그냥 올인한 거예요. 근데 이거 2008년도, 9년도에도 똑같았어요. 제 친구들이 2009년도에 이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다 물렸습니다. 7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됐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오고 집값은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소위 갭 투자를 또 할 만한 거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위험하다고 보고 네. 그나마 조금 늘은 게 2017, 18년도에 샀다가 막 20년도, 21년도 오를 때 꼭질 때 파신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쥐었어요. 단위 자체가 2~3배 올랐으니까 보통 뭐 7억짜리 집인데 2배면 15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 뭐 다 빼도 10억, 막 8억 쥐는 거예요, 손에. 세금 내도. 그 돈 들고 있다가 이번에 강남 내려갔을 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딴 데 그렇죠.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일단 소진됐는데 이어서 이 팀이 온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3천 건밖에 안 돼.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님들만 하시는 거예요. 님도 아니고 놈도 아니고 뇌이에요. 이런 뇌들만 하시는 거예요. 실소유자들은 이건 여전히 비싸하고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매수. 계속 붙어줘야지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전세 대출,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인 거죠. 전세 대출을 문제가 되는 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유주택자도 전세 대출 풀었단 말이에요. 3월 2일 날. 네. 미친 짓을 한 거죠.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펌핑해서 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정부의 입장 여러분 생각하실 게 거래량, 지금 세수가 지금 펑크가 많이 났잖아요. 거래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세가 줄죠. 그렇죠. 양도세가 줄죠. 그러면 작년 말고 재작년, 그 작년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부동산 쪽에. 작년에
쪽방 났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 이 양반들은 세금도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하는 척 하면서 아 이거 위하는 건 좋은데 이러면 너무 세금이 안 들어오니 좀 펌핑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탐관오리들이 많이 처박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 그러고서야 왜 유주택자를 지금 대출했죠? 작년에 재작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이런 와중에 그게 할 짓인가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왜 해줍니까? 그냥 전세 대출로도 집값이 펌핑이 돼가지고 이 전세 사기 문제가 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좀 이상하죠. 근데 그건 또 보도에 안 나와요. 잘 이렇게 나오고 자기들만 통해 가지고 투자자 투기들은 다 이미 정보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아 정부가 집값을 내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무슨 이 정부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점점점. 네. 그래서 하여간 정부가 좀 진짜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대출 그만 늘리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을 오해하고 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조급한 마음으로 네.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영끌 때도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영끌 시절에도 집값 올라가고 지금 못 사면 내년에 대란 난다, 폭등한다, 전세 대란 난다는데 안 났잖아요.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 거짓말 사람들이 누구예요? 언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영끌 피해본 분은 많잖아요. 또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얍삽하게 또 돈을 일도 안 하고 튀겨 먹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흐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정부와 방향을 이제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와야죠. 그래야 기업이 크고 고용이 늘고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일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눈치 보고 정부 대책 보고 이건 정상적인 정은 아니죠. 자본주의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소진되고 나면 힘을 잃으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이 확실하게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